이제는 우파로 전향해버린 30년 전라도 좌파가 느끼는 좌파의 이중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30년 세뇌된 대가리를 깨버리고 큰 깨달음을 주신 이야 우리 문타노스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좌파의 가장 큰 특징은 감성적이라는 점입니다. 우파는 가정을 말하면 화내고 좌파는 진실을 말하면 화를 낸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좌파는 감성적이기 때문입니다. 좌파 지지자들과 이야기하며 느낀 점은 그들의 특성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가정하며 말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계엄령 선포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계엄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대로 선포했고 입법기관인 국회의 요청대로 계엄을 해제했다고 사실 그대로를 아무리 설명해도 독재를 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거나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는 등 국내식 관습법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야, 좌파는 초능력을 배울 수 있나 봅니다. 그러면서 나름의 근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것과 국회 창문을 부수고 국회에 진입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고 내란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뇌에 우동사리가 가득 찬 좌파가 아닌 사실만을 근거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계엄이 선포되면 포고령이 발표됩니다. 계엄 이후의 상황은 포고령에 따라 국가가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포고령이 1조부터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발표했기 때문에 세권 분립을 침해하여 헌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애당초 계엄군은 입법 활동을 금지한 적이 없습니다. 국회가 계엄 선포 해제를 위해 긴급 임시회를 열고 해제 의결안을 가결하기까지 그 어떤 침해 행위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좌파들이 포고령을 보고 혼동하는 것이 있는데 정치활동 금지와 입법활동 금지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하지만 역시 좌파 종특으로 관심법을 발의하여 정치활동 금지를 선언한 것은 입법활동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뇌피셜 가정법을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 가정보다 사실을 우선시하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 가정을 거듭하여 절대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지성인이라면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좌파는 역시 감성에 의존하는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실을 열거해도 무슨 숨은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고 뇌피셜 의혹만 던질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논리가 강하고 지식이 많은 교수님이 와도 좌파를 교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것을 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문타노스. 이야, 수많은 교수님들이 논리적으로 설득해도 되지 않는 것을 문타노스 그는 한 번에 해낸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만에서 수십만 명을 교화시켰습니다. 그는 사실 좌파가 아니라 진정한 애국 보수주의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그의 큰 뜻을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좌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른 해석을 내리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왜 이렇게 사람들의 의견이 반반으로 갈리는지 한 번쯤 의심해보고 감성이나 예측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중심으로 판단해 보세요. 그랬을 것이다는 추측성 이야기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들만 쭉 나열해보고 판단해보면 올바른 판단이 보일 것입니다. 30년 동안 세뇌된 전라도 좌파의 뇌도 이렇게 변화가 되듯이 여러분들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유대 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